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저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저는 부의 추월차선 투자법이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리모델링과 재건축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 정도로 일반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자, 그게 아니라 몇 천으로 재건축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는 시기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 500에 한 채를 살 정도로 투자금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면 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 단위에 살 수가 있는 시기가, 자, 지금은 열렸기 때문에, 자, 이 부의 추월차선 투자법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추월차선 타려고 하면 한 두세 배 정도 수익금 난다라고 했을 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추월차선이 아니라 그냥 인도죠.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배에 해당되는 투자금 대비 수익은 리모델링 재건축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부의 추월차선 투자법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십 배가 투자금 대비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는 투자금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억 단위 투자금, 재건축 실제로 한 3, 4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3, 4억에 10배라고 30억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한 구독자분께서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이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고민 주셨습니다. 자, 고민 상담 부분이죠. 자, 이런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고민 있으시다라고 하셨을 때, 자, 이 카페에다 글 올려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키님 팬입니다. 네, 팬입니다. 궁금증만 갖고 있다가 여쭐 곳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려요. 늘 말씀하시는 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금 대비한 수익 간과하시면 안 돼요. 2억 벌었는데 투자금이 1억이다 라고 2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000만 원 투자해서 2억 벌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제 책에서 소개드렸던 광양 같은 경우는 투자금 대비 10배 수익이 났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20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익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는 현실이고 실제적인 팩트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투자금 대비 수익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좋지만 투자금이 적게 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갭으로 재건축을 산다고 하더라도 수후에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막상 갭 수준이 좋은 물건이 나와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민이었죠. 토월성원이나 페어루비를 한 채 구매했을 때 실용 단계까지 가기 위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 드려요. 늘 애써주시고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드려요. 투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야, 건강 항상 주의하십시오.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돈보다 건강이에요. 건강이 이러면 다 잃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분담금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다 보니까 몇 평형 늘리고 기반 시설 확충하지 않겠습니까? 지상 공원화 똑같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재건축이 지상 공원화, 자, 주차시설 확충, 평형 늘려지고, 새로운 팬트리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이든, 극장이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게 이 둘 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반 시설 들어가야 돼서 이 분담금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담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 재건축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재건축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1대1 재건축 거의 대부분 용적률 초과 상승시킨다라고 하면 공공 임대 넣어야 돼서 그냥 1대1 재건축을 실행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을 넣지를 못해요.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은 차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모델링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대수 대비해서 15%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을 15%만큼이나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익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담금으로 측정되는 부분들은 이 수익금들을 빼고 난 다음에 N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반형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금에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가 높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재건축 훨씬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담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 계약금만 넣고 10% 계약금만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 90% 혹은 그 중간에 뭐 대출, 뭐 분담금 같은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이자만 납부를 한다거나 무이자를 준다거나,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일반형 재건축 가지고 있는데 이 분담금 무이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입주를 했을 때 단체 집단 대출로 실행이 돼요. 혹여나 거주한다거나 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한다라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 같은 집단 대출로 실행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집단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대출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에 6.67%로 대출 연장됐던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4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 그렇게 증가함에도 역발상 투자로 최저점 잡아서 샀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40%예요. 2년 반 정도 지난다면 순투자금은 다 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월세 자동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갚을 필요가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입주할 때 집단 대출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가 확 꺾어서 금리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일반형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착공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 토지로 잡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해당되는 4.4% 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형 재건축 같은 경우를 좀 뒤늦게 사가지고 이 공사 기간 동안에 거의 팔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세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엄두는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리모델링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착공 와중에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하듯이. 왜냐하면 기존의 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증축되잖아요. 뭐 수직으로 증축되든 기존의 그 아파트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자,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 워낙 노후 아파트입니다.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감정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감정가 제대로 못 받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 같은 경우 거의는 15층 이상, 20층, 뭐 실제로 토월송원 아파트는 25층에 해당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들이 너무 뚜렷해요. 각 동마다 경비 아저씨들 있으시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가를 더 고가로 받을 수가 있다라, 매매가 근접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감정가가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주금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 60% 이주금들을 더 많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뭐 분담금을 납부한다거나 그 전세자를 뺀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확실하게 존재합니다.